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긍정에너지 토리파 의사 선생님 책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분을 이제 알게 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사탐 강사 이지영 쌤을 너무 좋아해서 이지영 쌤의 영상을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저 라방 끝나고 늘 보면서 자게 되었어요. 2019년 초부터 그렇게 자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공부법에 대한 영상, 그리고 그 수능 수험생들이 보는 영상을 자꾸 보니까 이분 영상이 떴어요. 자동으로 이제 AI가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죠. 너 공부에 관심 많구나.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독을 하게 되어서, 이분 채널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구입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공부를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공부법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따라 했더니 정말 놀라운 성취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다들 공부하면서 살았죠.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도 지금 계속 뭔가를 또 배우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이분은 14714 공부법이라는 나만의 반복 학습법을 만들었고요. 이걸 따라해서 합격을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구독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걸 보고서 늘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된 사람들 보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타고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공부법을 뭐하러 내가 배워? 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교생이 500명 정도였을 때 국어는 287등, 수학은 117등 정도로 세 자릿수 석차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의대는커녕 서울 소재 대학도 가기 힘든 성적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공부법을 만들어서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근데 가정이 이제 부유했느냐,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가난해졌대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 사는 것조차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들에게 문제집을 물려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글씨가 안 보였다고 해요. 밑줄도 많이 긋고 막 필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누나책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좀 살살 할 수 없어? 답도 안 써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친구들은 막 개인 과외다, 학원이다 하는데, 자기는 학창 시절에 이러다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하지 않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어떤 진규라는 구독자를 만나서 영어 공부를 하게 도와줬어요. 이거 아마 영상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비커스의 뜻도 모를 정도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친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단어장부터 시작을 했고 10번 넘게 반복시켜서 필수 단어장, 토익 단어장을 4개월간 공부를 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매일 단어 테스트를 했고요. 147, 14, 30 공부법을 통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개를 외우기 힘들었는데요. 나중에는 200개를 외울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고, 첫 토익 점수는 300점. 저도 옛날에 처음 토익 봤을 때 이 정도 나왔거든요. 마지막 토익 점수는 800점을 넘었고, 이것은 10개월 만에 했다고 합니다. 야, 비코드를 모르는 대학생이 800점 넘는 토익 점수를 10개월 만에. 대단하죠. 자, 우리는 왜 공부를 못하냐. 어떤 강의를 듣고 뭔가를 배웁니다.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들 해봤죠. 근데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되면 덕분에 이해했다는 착각을 갖게 된대요. 우리 인강도 많이 보잖아요. 강의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없대요. 유명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너무 쏙쏙 잘 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해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혼자서 꺼내 쓸 수 있는 아웃풋이 되는 공부가 진짜 공부래요. 이게 안 되는 공부는 시간을 잡아먹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반드시 복습을 해라 라고 해요.
사실 나보다 작심삼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때는 제 취미는 작심삼일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못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도 잠깐 하다가 말고 잠깐 하다 말고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저 역시 작심삼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표를 왜 못 지키느냐? 하루에 100페이지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어도요. 그걸 다 쓰지 말고 나는 한 7, 80페이지만 공부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래요.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세워 달성하지 못하면 조금씩 밀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계획대로 못할까? 하고 자신감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한 것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끌어올려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 한 주 통째로 실패.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때려치자. 이랬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자, 몸이 기억하는 반복의 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최 선생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비법이래요. 반에서 7, 8등 정도 하는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권의 책을 보지 않고 한 권의 책을 5번 이상 봤대요. 그 수학 만점자인가 한번 인터뷰 본 적이 있는데 한 문제집을 7번인가 10번인가 풀어서 그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비법이죠. 여러 권의 문제집을 푸는 사람들 특징이 오답을 정리하지 않으면 맞았던 건 계속 맞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이 안 는대요. 그래서 이때 수학 문제를요, 절대 머리로 풀지 않고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풀었대요. 풀이 과정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틀린 문제도 머릿속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으로 풀고 과정을 되새겼대요. 수학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푸는 과목이다. 몸으로 익혀라. 그 많은 공식들을 몸으로 익혀라 라고 반복합니다. 시험 볼 때요. 시험 직전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딱 해서 내가 오늘 시험을 본다 했을 때는 했던 부분을 진한 형광펜 위주로 보고요. 그거 다 보면은 연한 형광펜을 보고 그 다음에는 밑줄 볼펜 순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줄을 긋을 때는 밑줄을 긋고요. 볼펜으로. 그 다음에 연한 형광펜을 긋고 또 볼 때는 그래도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을 진한 형광펜으로 그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할수록 외우기 힘들었던 부분이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볼 때마다 펜의 색깔을 정해놓고 하라라고 여러 번 통독해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 안 외워진 부분은 분홍색 형광펜을 칠한다. 1회 독을 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놓는다. 저도 지금 볼펜으로 그어놓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거의 볼펜으로 그어놓고 나중에는 형광펜을 많이 그어놓는 편이에요. 잘 외워지지 않으면 책이나 교재 여백에 글씨를 쓰면서 외우기도 한다. 여백에 글씨를 쓰면서 몸으로 체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손으로 자꾸 써봐야지 스펠링이 써지는 것 같아요. 저는 빌리브를 지금도 못 써요. 왜 이렇게 어렵죠, 빌리브? 네. 키워드 암기도 스토리 우선이다. 키워드를 만들어야지 암기가 잘 된대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저는 이제 이런 거 전혀 못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위화도 회군 사건이 있었던 1388년 이런 걸 외우려면 이렇게 하래요. 이성계를 비롯한 13명의 사람들이 88 올림픽의 행군처럼 회군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부여해서 이해시켜 암기해보자. 그러면 1388을 13명의 사람들이 88 올림픽 행군처럼 회군했다. 이렇게 복습할 때도 이렇게 복기를 하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스토리로 외우는 거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1789년을 외우고 싶다면 성인이 되기 전인 17살에서 90살이 되기 전인 89세까지 동참해서 이룬 시민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1789.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17세부터 89세까지의 시민혁명이라고 외우자. 그냥 막 만들어서 외우는 거네요.
취약하는 과목일수록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짧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 우리는 아이가 뭐 잘 못할 때, 야, 수학 좀 앉아서 진득하게 1시간, 2시간씩 좀 풀어봐 라고 하고 싶지만, 못하는 과목일수록 하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복습도 힘들고 하니까 조금 하고 쉬었다가 좀 있다가 또 반복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 붙을 수 있도록 짧게 여러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회 통독을 하면서는요. 첫 번째 전체를 보고요. 두 번째 다시 또 보게 될 때 몰랐던 내용, 미출진 내용, 문제를 풀며 틀렸던 내용들이 한 권의 노트에 정리를 하래요. 그러면 엑기스 오브 엑기스가 담긴 노트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시험 치를 때 이 노트만 들고 가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내가 아직 외우지 못한 부분. 이렇게 2달만 공부하면 어떤 분야든 합격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잘할 수 있겠네요. 아까 첫 번째는 볼펜으로 밑줄을 그는다고 했고요. 두 번째 통독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세 번째는 분홍색으로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분홍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무슨 색이 될까요? 네, 정답은 주황색입니다. 자, 그러면 주황색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구나. 두 번째 읽을 때도 잘 모르고 세 번째 읽을 때도 모르고 하니까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회독을 거듭하며 복습하는데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나 중요한 것들에는 별표를 2개씩 막 적는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잡고 계속 마킹하면서 공부한다. 반복학습법입니다. 그 1714, 이 공부법은 조금 복잡하니까 책을 구입하시거나 이분 영상을 보셔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날짜가 하여튼 여러 번 반복하는 그 규칙, 루틴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 강의 정말 많이 듣죠.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강을 할 때는요. 문제풀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거나 수업 듣기 전에 먼저 내가 풀거나 선생님이 문제를 풀려주려고 할 때 강의를 멈춰두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인강을 듣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눈으로만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직접 풀어봐야만 공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인강으로 선행학습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먼저 문제를 풀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의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분 공부 되게 잘했던 부분인데 이분도 문제를 먼저 풀고 인강을 보라고 하시네. 우리가 되게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아이랑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왜 반복해야 돼? 왜 오답 노트 만들어야 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요, 모르는데 맞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찍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모 표시하고 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르는데 맞은 문제는 이 경우는 찍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따로 표시를 한 후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찍는 것도 뭐 실력이긴 하지만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소에 수면을 충분히 취했던 편이고 시험을 2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는 조금씩 수면 시간을 줄여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는 반드시 수면을 취했다. 시험 당일에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잠시 수면을 취한 후 새벽 5시쯤 일어나 공부를 하다가 시험장에 갔다. 시험 전날에 2-3시간 정도는 잠을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험 전날에는 많이 자지 말아라. 공부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험 전날에는 이렇게 암기 과목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억에 남도록 우리가 1주일, 2주일, 3주일 전에 외운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대요. 근데 전날 혹은 시험 당일 아침에 공부한 것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공부 잘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이 책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